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어제까지 해서 반복문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조건문, 반복문, 변수, 데이터, 값. 자,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웬만하면 다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이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만들 건데요. 일단 데이터를 저장한 거를 읽고 필요하면 수정하고 삭제하고 하는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5개 단계로 제가 올려드렸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헬프. 자, 헬프는 뭐냐면, 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알았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루틴을 돌면서 사용자가 특정 값을 입력하면 그 값에 대한 그 값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분기해서 기능을 제공을 하죠. 그럼 이제 사용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명령어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도움말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움말 기능을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자, 물론 프로그램은 엑시트를 치기 전까지 계속 실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명령어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땡땡 옆에 이 부분은 직접 사용자가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입력했을 때 출력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우린 이 네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할 거고요. 이렇게 기능 하나 제공했다고 끝나면 안 되고 명령어 또 요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엑시트를 입력할 때까지. 이거 하나 더 추가해야겠네요. 이렇게. 저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해 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디스코드 계신 여러분들도 요 수업 페이지 들어오시면 문제 5개가 올라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 1번 헬프부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출력 예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콘솔 창이 이렇게 나오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명령어 입력해 주세요. 뒤에 명령어는 직접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입력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스캐너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5가지 기능을 우리가 구현을 해서 제공을 할 건데, 일단 헬프를 치면 이렇게 5개 당신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걸 하실 때 주의하실 점 하나가 있는데, 자, 이것만 한번 같이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요거 스캐너 사용하는 법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실까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요 SC에는 대표적인 기능이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스캐너에는 넥스트 라인, 그리고 인트, 넥스트 인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공백 기준, 요거는 줄바꿈 기준, 요것도 공백 기준. 근데 요거는 문자, 요거는 숫자, 또 문자. 이렇게 받아오는 거죠. 넥스트 하면은 공백이 나올 때까지 읽어드리는 거고요. 넥스트 라인은 줄바꿈이 나올 때까지 읽어드리는 거고, 넥스트 인트는 역시 공백 나올 때까지 읽어드리는데, 읽은 것을 어떻게 한다? 숫자 처리한다. 넥스트 인트는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같이 많이 써봤어요. 그죠? 자, 그럼 넥스트랑 넥스트 라인으로 문자를 받을 거잖아요. 이렇게 받을 거잖아요. 해볼게요. 명령어 땡땡.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받을 거거든요. 뭘로 받으시든 상관없어요. 넥스트로 받아도 되고 넥스트 라인으로 받아도 되고,
근데 어쨌든 문자가 들어오니까 넥스트 인트는 안 됩니다. 그죠? 넥스트 인트 하면 큰일 나요. 자, 이렇게 해서 받아볼게요. 받아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리고 출력까지. 잘 나오죠?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입력한 값이 잘 들어와서 출력까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1과 1이 같다. 요거 하면 true 나오죠? 잠깐 주석 처리하고 true가 나오죠? 이렇게 비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역시 true가 나오죠. 자, 그럼 요거 AA 대신에 제가 요거 AA 대신에 제가 입력한 값 str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AAA라고 입력하면 true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true 안 나옵니다. 펄스가 나와요. 자, 그래서 문자열 비교는 이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문자열 비교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문자열 비교하는 방법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문자 1이 있고요. 이렇게 있겠죠. 문자 2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 있으면 절대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얘는 이렇게 비교, 조금 요상하게 생겼어요. 자, 이 문자에다가 자,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문자 1이든 문자 2든 비교 대상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점 이퀄스라고 이렇게 생겼어요. 비교하고 싶은 문자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자,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걔 뒤에다 점 이퀄스라고 붙이신 다음에 가로를 열고 닫습니다. 요 사이에다가 비교하고 싶은 문자 이 두 번째 걸 넣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는 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문자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다. 결과는 똑같아요.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거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거 이렇게 비교가 돼서 결과값이 true 아닌 false가 나와요. 자, 이제 제가 AAA 3번 넣거든요. 자,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이제 문자 이름 뭐예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입력한 명령어 str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하면 제가 입력한 값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str로 들어가야죠. 제가 입력한 것 자체가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꼭 변수명을 이렇게 직접 적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str 하면은 이거는 이 변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str을 의미하는 거니까 쌍따옴표 지워서 정확히 이 변수를 가리키도록 해야 됩니다. 이 안에 우리가 이 명령어 지금 입력한 문자열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뭐랑 같으면 우리가 뭐랑 같은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AA랑 같은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해야 true가 나와요. 위에 건 false가 나오지만 밑에 건 true가 나오죠. 문자 비교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왜 문자는 이렇게 비교합니까? 라고 하시면은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객체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렇게 명령어를 문자로 입력을 받고요. 문자로 입력을 받으면 비교는 equal 두 개가 아니라 equals라는 특수한 명령어를 이용해서 비교한다. 자, 그래서 help 먼저. 자, 기본적으로 반복 구조를 만들어야겠죠?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while true. 자, 그리고 그 입력은, 사용자가 입력은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만들고 요거에 이제 넥스트를 이용해서 넥스트나 또는 넥스트 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문장을 받을 텐데 이 받는 걸 여기서 받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한 번 받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반복해야 되는 게 뭔지 항상 확인을 하시고 반복해야 되는 건 while문 안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이렇게 무한 입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되셨으면은 이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입력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니까 그죠? 친절하게 또 앞에다 적어주는 거죠. 명령어를 입력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명령어를 계속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쉬운 게 이제 종료예요, 종료. 명령어를 입력해 주셨는데 엑시트를 치기 전까지 계속 나와야 되고 엑시트를 치면 종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헬프를 입력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도 좋은데 엑시트가 제일 쉬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엑시트 먼저 만들게요. 이게 명령어 입력해 주세요. 이게 끝이 안 나잖아요. 끝이 나게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엑시트라고 입력했을 때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하면서 끝나고 싶어요. 근데 안 끝나죠. 대신 우리가 이 exit라는 값을 항상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입력한 값이 뭐가 들어오는지 계속 쳐다보다가 exit라고 딱 입력되는 순간 잡아가지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요. 얘가 입력한 값을 계속 넣어줄 거란 말이에요. 변수에. 커맨드라고 할게요. 자, 이 커맨드 변수에다가 끊임없이 넣어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를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exit라고 치면 딱 exit 들어오죠, 여기. 그럼 이제 우리는 출력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들어왔을 때 캐치를 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요게 exit일 경우 equals죠. exit일 경우에 뭘 하겠다.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if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커맨드 엑시트가 들어왔네? 그럼 반복문 종료해야지. 이런 의미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이건 브레이크를 사용한 버전이고 조건 제어를 하고 싶으시면 일단 커맨드 만들어서 아무것도 넣지 마시고요. 커맨드가 .equals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exit가 아닐 때 계속 불고 exit일 때 종료해야 되죠. 자, 그럼 이게 지금 exit일 때 true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exit일 때 false가 돼야 되죠. 요러면 요 앞에다가 느낌을 붙이면 된다는 거죠. 느낌표는 동전 뒤집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품의 시간에. 그래서 얘가 true가 되면 뒤집어서 빠져나가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좀 더 직관적이고 나은 것 같죠? 브레이크로 빠져나가는 거.
그래서 일단 해볼게요. 엑시트 누르면 이제 끝이 나죠. 근데 이제 끝이 나는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니까 방문을 종료하기 전에 한번 출력을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입력을 하다가 엑시트 누르면 종료가 되는 거죠. 자, 요건 뭐 어제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어제 산술 사칙 연산 프로그램. 자, 근데 이번에는 헬프 이제 해볼게요. 헬프. 저희 프로그램이 지금 명령 하나 입력하면 해당 명령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령이 여러 개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태길 구조로 갈 겁니다. LG.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이번에는 지금은 여기에다가 헬프라고 쳐도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헬프라고 쳤을 때 역시 또 캐치해가지고 이렇게 입력됐을 때만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커맨드의 값이 헬프일 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서 수행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출력을 그냥 이렇게 쭉 해주면 되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헬프는 도움말, 기능이 add, read, update, delete입니다. 요거는 데이터 추가, 데이터 조회, 데이터 수정, 데이터 삭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출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헬프를 쳤을 때 도움말이 나오죠. 뭔가 좀 안 이쁘게 나오니까 여기다 이렇게 뭐 줄 하나 그어줘도 되고요. 자, 해서 붙이면은 도움말이 나오는 거고요. 아, 여기 엑시트도 있었죠, 우리. 당신이 엑시트를 친다면 프로그램이 종료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헬프 기능을 완료를 했고요. 자, 나머지 기능도 한번 쭉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패턴 나왔죠? 엑시트, 헬프 두 가지 기능을 만들었고요. 이제 add 기능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역시 커맨드가 add일 때를 조건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커맨드가 equals add일 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add 치면은 여기 타겠죠. 자, add 기능은 아래처럼 나오게 해주면 돼요. 입출력 예시 여기 입력이에요. 입력. 여기 역시 입력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일단 여기 add를 쳤을 때 이렇게 나오면 되죠. 저장할 값을 입력해 주세요 하고 입력을 요구하면 됩니다. 언제? 여기서요. add 쳤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저장할 값을 입력해 주세요. 땡땡 하고 진짜 입력을 요구하면 되죠. 넥스트. 간단하게 넥스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 넣어준다 그랬죠. 뭐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터. 넥스트 하면 문자를 하나 입력받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문장을 입력받을 수가 있고,
그것을 쪼개서 얘가 여기 변수에다 넣어준다 그랬죠. 저장 끝난 거예요.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한 거죠. 그래서 헬로가 저장되었습니다. 보려면 2가 저장되었습니다. 이 앞에는 우리가 방금 저장한 이 데이터의 내용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애드 한번 해볼게요. 헬로. 자, 저장이 된 겁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을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저희가 뭐 모르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제 리드를 할 때 다음 게 리드예요. 리드. 말 그대로 저장한 값을 읽어온다라는 거거든요. 자, 아까 헬로를 저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저장한 값을 그대로 읽어야 돼요. 자, 그럼 명령어 역시 리드. 리드를 쳤을 때 벌어져야 되는 일이고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리드일 때 조건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을 해주면 되거든요. 굉장히 간단한 기능인데, 현재 저장되어 있는 값 땡땡 하시고, 여기다 뭘 넣어주면 된다? 여기다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헬로를 저장할지 뭘 저장할지 모르잖아요. 예시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렇게 헬로를 출력해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저장했던 거, 우리가 add 아까 위에서 저장했던 게 그대로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아까 어디 저장했다? 데이터라는 변수에 저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헬로가 아니라 데이터에 있는 걸 꺼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빨간 줄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자, 요게 이제 지역 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변수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시 진행할게요. 자, 일단 이 중괄호 있죠, 중괄호. 이 중괄호가 제가 첫 시간에 이것은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영역을 뭐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영역 또는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 지역이 되고요. 제가 여기에서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 변수 A는 요 지역에 사는 변수예요. 그렇죠? 요 지역 변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여기.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지역 안에서만 활동해요. 지역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 A는 이 지역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역 변수라고 하고요. 자, 특징을 한번 볼게요. 제가 지역을 하나 또 만들게요. 지역 만드는 거 되게 간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지역, 이렇게 하시면 그냥 지역 만들어지는 거예요. 중괄호가 열리고 닫혔죠? 자, 그러면 새로운 지역이 만들어진 거고요. 제가 이거를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잖아요, A가. 그럼 이 지역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 사라집니다. 이 A는 사라져요. 자, 그래서 여기 출력을 해보려고 해도, A를 출력해보려고 해도 빨갛게 뜨면서 사용이 안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 A는 여기 끝나면 사라지니까. 그래서 지역 변수는 자신이 만들어진 지역 안에서만 사용된다.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이유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지역 있죠? 여기가 A 지역이라고 하고 여기가 B 지역이라고 해보죠. 당연히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이 지역과 이 지역 서로 다른 지역이라서 다른 지역일 걸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여기를 사유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개인의 지역이 있고 또 여기가 개인의 지역이 있는 거여서
지역 안에서는 자기들 것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이게 남의 거잖아요. 그죠? 남의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남의 집에 있는 거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사용을 못 해요. 대신 여러분들 이거 int a를 얘가 밖에다 꺼내놔요. 이렇게 자기 집에 두지 않고 그냥 밖에다 이렇게 버려놨어요. 이러면은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다 쓸 수 있겠죠. 지나다니다가.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역 밖에 있는 거는 이런 애들이 다 접근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10을 넣으면 A라는 걸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이 밖에 있는 A가 있잖아요. 이거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을 넣으면 이 변수에 100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A를 만든 적도 없는데 사용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밖에 있는 거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지역 밖에 있는 거는 얘네들이 같은 지역에 있는 애들이 공유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int a가 여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기 들어가는 순간 이 int a는 얘만의 것이 되는데, 그렇죠? 그럼 얘는 int a라는 게 없으니까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억울하면 자기도 만들어서 써야 돼요. 자, 근데 이 a를 밖에다 이렇게 꺼내놓으면 더 이상 얘게 아니라니까, 얘게 아니니까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두 지역에서 모두 공도에 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유지에서. 그래서 얘도 갖다 쓰고 얘도 갖다 쓴다. 자, 그래서 지역 변수 정리. 자, 특정 지역 중괄호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하고요. 지역 변수는 자신의 영역 안에서만 사용 가능. 자, 대신 뭐라고 해야 할까요? 바깥쪽 지역 변수라고 해야 되나? 정확히 표현할 적당한 문장이 생각이 안 나네. 자신의 지역보다 바깥쪽 지역은 지역 변수는 접근 가능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신의 지역보다 바깥쪽 지역 변수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영역 입장에서, 영역들 입장에서 자신의 영역 말고 바깥쪽 영역에 있는 거는 사용 가능한데, 이 영역 입장에서 자신의 안쪽 이런 식으로 int b는 20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에서 만들어진, 안쪽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는 바깥에서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면 안쪽 지역이 먼저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반대로 바깥쪽 지역에서 안쪽 지역의 변수를 사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왜냐면 안쪽 지역이 바깥쪽 지역보다 먼저 끝나잖아요. 그래서 끝나면 사라지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여기에 if를 쓰시던 while을 쓰시던 중괄호가 열렸다라는 건 무조건 지역이 하나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이 지역과 이 지역이 지금 서로 다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든 스트링 데이터를 얘가 당연히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이유였고요. 자, 그럼 얘도 사용하고 얘도 사용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이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얘가 저장한 걸 또 얘가 꺼내서 써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얘를 바깥에 꺼내놔야 된다는 거죠. 이 스트링 데이터를
여기다 꺼내놔야 돼요. 그죠? 이 지역들 밖에. 얘도 이 두 지역을 아우르는 더 큰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 빼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자, 여기 데이터에 지금 아무 값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를 사용할 때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문자열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공백이라도 넣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백 또는 이런 걸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공백으로 넣어놓을게요. 일단 널로 할게요. 널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널은 데이터 없음을 의미해요. 정보 없음. 정보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비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어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정보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널과 굉장히 자주 맞닥뜨리게 될 거거든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아주 귀찮은 녀석인데, 근데 또 안 쓰면 안 되는 거라서 일단은 이런 거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데이터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데이터고요. 이제 얘를 가져다가 요 add의 if 지역 있죠? 여기서 저장을 하고요. 얘가 저장한 걸 또 얘가 가져다 쓰는 거죠. 여기 데이터는 모두 얘를 의미하는 거죠. 두 지역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해볼게요. 헬로우라고 하시고요. 리드라고 하시면 헬로우가 나오죠. 다시 애드해서 123 123 하면 입력한 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업데이트랑 딜리트도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 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랑, 자, 업데이트 한번 볼게요. 자, 코드는 제가 다 올려드릴 거예요. 자, 값을 이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로 수정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를 하이로 값이 수정되었습니다. 바뀌고요. 다시 리드를 했을 때 하이가 되면 되죠. 자, 그럼 똑같이 요걸로 하겠습니다. 수정할 값을 입력해 주시고, 역시 넥스트 스캐너 이용해서 얘 역시 이 데이터에 넣어주면 되죠. 자, 근데 공교롭게 얘들랑 똑같네요. 하는 일이 똑같은데 일단은 구분을 짓겠습니다. 이 값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1, 2, 3으로 했다가 업데이트해서 333으로 해주면 333으로 바뀌었고요. 자, 이번에는 딜리트. 자, 그래서 딜리트를 하면 헬로 값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딜리트 해주시고, 삭제되었습니다. 뭐가? 헬로 값이. 데이터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add 하시고 저장하시고 딜리트 하시고 삭제가 됐죠. 이제 제가 리드 해볼게요. 1, 2, 3 그대로 나오죠. 삭제를 했다라는 건 정말 이 값을 날려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최초에 우리가 값이 없을 때 어떻게 설정했으니까 널이라고 해놨죠. 이게 명시적으로 비어있음을 의미한다 그랬죠. 삭제를 하시면은 데이터를 다시 널로 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해서 리드를 했을 때 처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널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1, 2, 3 저장하고 확인 가능하고요. 다시 딜리트를 하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해야죠. 먼저 삭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삭제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조금 여기서 좀 더 보완을 하자면, 자, 널일 때 이렇게 출력하는 건 좀 이상하죠.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출력할 때 어떻게 한다? 널일 때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그거까지 반영을 한다면 여기서 자, 널일 때는 어떻게 출력돼야 된다? 저장되어 있는 값이 없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되죠. 이 둘 중에 하나가 출력이 돼야 되는 거니까 if else를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if else 일단 이렇게 구조를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조건은 데이터가 널일 때, 데이터가 널일 때. 그렇지 않을 땐 뭔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 값을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리드하면 이제 저장되어 있는 값이 없다고 나오죠. add 해서 저장하면 이제 리드 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딜리트를 했을 때 삭제가 됐고요. 리드하면 이제 없다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맞는 기능들을 다 한 번씩 테스트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완성된 거를 올려드릴게요. 보고 참고를 하시면 돼요. 일단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수업 페이지를 새로 고침해 보시면 소스 코드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못하신 분들은 제 걸 참고해서 해보시면 되겠고, 다 하신 분들은 자, 혹시라도 이제 업데이트랑 딜리트하는 부분 여기를 좀 이렇게 살펴볼게요. 띄어서. 자, 여기에다가도 이제 예외 처리를 하나 해주시면 돼요. 뭐냐면 실행을 했을 때 저장도 안 되어 있는데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딜리트가 되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실행이 안 되네. 자,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딜리트 하시면 뭐 널값이 삭제됐습니다 나오죠. 널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딜리트랑 업데이트 할 때 데이터가 없으면 데이터가 없다고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